1년 뒤 봄, 이 사람의 엄청난 사연은 각종 미디어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또 한번 여러분의 성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죠. 생각이 어떻게 물질화, 즉 현실화가 되는지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만의 방식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요, 네, 인생 바뀝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당연히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온갖 정신적인 고통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일상의 삶은 어떤가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잖아요. 한 점의 종이배처럼 진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풍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떻게든 갈피를 잡아보려고 행복, 만족, 성공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 시도해 보는데 잘 안 되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트랜서핑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는 트랜스와 파도 타기를 뜻하는 서핑을 합쳐서 저자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건요, 정말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걸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하지만 소리 없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목표까지 가는데 막 죽을 만큼 애쓰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트랜서핑을 통해 원하는 인생의 트랙을 골라 잡으면 되니까요. 이건 뭐 기적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단지 옮겨가는 겁니다. 정확히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기법이에요. 가장 먼저 물이 들어있는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자, 이 호스 밖에서 호스를 통째로 감쌀 만큼 큰 원형의 냉동기가 호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냉동기가 지나간 호스 안의 물은 빠르게 얼죠. 결빙되는 겁니다. 아직 냉동기가 지나가지 않은 부분에 있는 호스 속의 물 분자들은 느슨한 상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이제 냉동기가 통과하는 순간 이 지점의 물 분자들은 얼음 결정이 되어 고정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호스 속의 물은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할게요. 냉동기가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의 과거고요. 물 분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얼음 결정은요, 여러분의 어떤 가능성이 현실에 드러나서 딱 자리 잡은 그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냉동기는 지나쳐가고 있고 여러분의 과거는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 호스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위치는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순간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아직 냉동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물 분자는 자유자재로 자신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가능성 안에서요. 그러면 이 냉동기는 뭘까요? 저자는 이 냉동용 고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이걸 여러분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건 이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얼음 결정들은 만질 수 없는 특정한 에너지, 그러니까 냉동기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차가운 그 에너지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네, 원래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만질 수 없는 특정 에너지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렸죠.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물 분자예요. 이 말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운명을 골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형의 호스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한다면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골라 잡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트랙은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선택한 그 트랙을 따라 현실이 전개되고 자기가 선택한 걸 얻는다고 또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마치 하나의 호스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죠. 그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걸맞는 현실의 위치를 갖습니다. 여기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여행하고 있고요. 꽃이 만발한 정원과 분수, 작은 오솔길 난 공원, 풍요롭게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문득 여러분은 구석에 있는 벤치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낡은 옷의 불황자를 한 명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안 보여요. 같은 호스 안에 있어도 그 불황자가 몸담은 물결과 여러분이 몸담은 물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호스 안에 다른 위치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 불황자의 눈에는요, 빈병을 주우러 온 다른 불황자, 경찰 등이 보입니다. 그는 항상 경계해요. 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 트랙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트렌서핑에 따라서 이 인생 트랙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어느 순간 이 불황자의 물결, 불황자의 인생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불황자 역시 삶의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인생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어느 위치에서 얼음 결정이 될지는 냉동기가 지나가기 전엔 모르는 겁니다. 네, 결국 스스로 운명을 지배한다. 이 말은요, 하나의 물 분자로서 위치를 골라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 호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니까요. 여러분이 운명을 골라 잡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막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허용했을 뿐이죠. 그 또한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재는 냉동기를 거쳐 계속 고정되면서 과거라는 이름표가 붙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라는 건요, 가능성의 공간 속에 있는 특정 구역이 여러분의 인생 트랙 위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어두운 숲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볼까요? 그는 숲속을 헤치고 걸어갑니다. 손전등이 어디를 향하든 그 빛은 숲의 한 부분을 밝게 비추죠. 물질로 보여지는 현실은 마치 손전등 빛이 비친 곳처럼 모습을 드러내고요. 어두운 숲 전체는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고요. 밝혀진 부분은 이제 여러분 눈앞에 실현된 가능성의 구역인 겁니다. 그렇다면 빛은 뭘까요? 이 또한 생각이에요. 즉, 가능성의 구역을 비추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길한 예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속마음을 계속 중얼거리는,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나레이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생각이라는 건요, 특정 색깔이라는 감정의 필터가 끼워진 채로 숲의 일부만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행동이죠. 오로지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손쉬운 설명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행동하기에 앞서 이 생각이 사람 운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죠. 그저 내 안에서 하나의 손전등으로만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여행하는 여러분과 마주친 불황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인생 트랙을 자유자재로 트랜서핑할 수 있다는 걸까요? 주파수입니다. 여러분과 불황자의 주파수는 다르죠. 우리는 고유의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곧 에너지죠. 이 에너지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여러분과 맞는 구역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특정 가능성이 물질화, 즉 현실화돼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에너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면서 어렵게도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는요,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관통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에너지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도 통과하거든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통과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고 여러분 몸에서 나갑니다. 그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에 상응하는 특정한 값, 그러니까 결과라는 걸
얻게 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이 뭔가를 딱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가능성의 공간으로 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뿜는 에너지는 곧바로 비슷한 것들하고 막 이어지고 얽히면서 증폭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합니다. 늘 투덜대고 불만을 늘어놓으면 만족 못할 이유가 갈수록 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과해서 방사되기 전에 여러분이라는 필터를 먼저 바꾸면 그 결과값은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트랙은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이 새로운 트랙에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을 통과해서 내뿜어지는 그 에너지를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일련의 일들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타고 있는 물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비추는 손전등의 방향이 조정되죠. 바로 이 원리예요. 이 원리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끝없이 문제들을 마주하잖아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하기 쉽거든요. 이러면 그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을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상하게 인생이 계속 꼬이는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예전에 제가 회복 탄력성 영상에서 부산에서 엄청 큰 규모로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경제 위기로 식당이 폐업하고 아주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 케이스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방송국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하루 100그릇만 팔자는 새 목표가 생겨서 좋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사람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너지가 통과하는 여러분이라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상황이라는 건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라는 필터만 갈아 끼우면 그 어떤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길을 막아서고 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17세의 휴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암벽 등반 세계에서 신동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8살 때 이미 캐나다 엘버타 남쪽에 위치한 템플산의 해발 3,500m가 넘는 정상까지 등반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10대가 되자 뉴욕 올버니 근처에 있는 유명한 암벽 등반 코스인 샤완 건크 능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코스 등반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요. 1982년 1월 허는 뉴햄프셔 화이트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워싱턴 산에 오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요. 강력한 눈보라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산하면서 길을 잃었고 동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서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당연하게도 허에게 다시는 등반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보다 큰 시련, 장애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휴허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허는 의사가 추측한 인생 트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늘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양한 가짓수의 방법들을 찾거든요. 담당 의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너무 당연하게도 등반할 수 없다는 추측을 내렸고요. 등반을 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딱 골라 잡아서 의사 내면의 나레이터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등반할 수 없다는 하나의 줄거리를 만든 겁니다. 의사의 나레이터는 그렇게 A라는 추측을 한 거죠.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줄거리를 말한 겁니다. 그렇죠. 암벽 등반가인데 두 다리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허는요, 자신의 가능성 공간에서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어요.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이 다시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을 머리에 그린 거죠. 네, 맞습니다. 다리가 없는 채로요. 그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암벽을 딛고 올라갈 때 빼고는 등반에 다리가 그렇게까지 막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 또한 허가 그런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줄거리고 추측이었죠. 그렇게 그는 의사와는 다른 B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B라는 추측을 골라서 잡은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다리는 필요 없어요. 다리를 잃은 것이지 생각이나 정신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등반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암벽에 제 몸을 위치시키는 방법도 알고요. 다리를 잃었는데도 등반이 또 하고 싶냐는 말도 저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암벽 등반 때문에 다리를 잃은 게 아니라 날씨와 제 체력 때문에 다리를 잃은 거니까요. 아무튼 저한테는 인공 보철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이 발기계는 공교롭게도 암벽 사이 작은 틈에 더 잘 맞았다고 해요. 몸무게 역시 4.5kg이 줄어서 더 가벼워진 덕에 등반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 추측을 골라 잡은 후 1년 뒤 봄, 이 사람의 엄청난 사연은 각종 미디어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네, 여기 또 다른 인물도 있어요. 이 사람은 유수 기업의 CEO예요. 오늘 특별히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강연에 정말로 소질이 없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시간가량의 강연에서 그는 그 말을 증명했어요. 횡설수설 하다가 옆길로 새기도 하고 논리의 흐름이 안 맞게 자꾸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모두가 마음이 좋지 않죠.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나레이터가 내뱉는 난 강연 잘 못해 라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이 사람은 그걸 마음속 깊이 새겼고 결국 자기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네, 그는 수많은 가능성을 전부 뒤로 하고 이 무대에서 본인의 소질 없음이라는 그 가능성을 골라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가능성의 공간에서 지금 있는 무대 자체를 고칠 수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네, 여러분의 무대에서 불쾌한 사건들만 계속 떠올리면 그게 상상이고 시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과한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원치 않는 그 가능성을 실현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요. 어떤 의심도 없이 바로 물질화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걸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아사라프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다 라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로또 1등 나 계속 생각했는데 왜 로또 1등 안 되나? 이거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이 물질화,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성질로 인해 그게 현실화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딱 2단계만 거치면 돼요. 저자는 가장 먼저 이걸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펜듈럼을 가볍게 무시하라. 오늘 영상에서 이 펜듈럼이란 단어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용어 사전에 따르면 시계의 진자나 흔들리는 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체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에너지체라는 단어도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에너지 덩어리로 일단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개개인의 생각 에너지들은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가족들의 암묵적인 합의, 종교색, 정치색,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것, 이 회사의 색깔, 특정 집단의 임무, 개개인이 모여 특정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이념, 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펜듈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펜듈럼은 고유의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파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더 많은 힘이 더해져야만 더 강하게 진동하면서 존재감을 내뿜는 거죠. 그 펜듈럼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 주파수는 흔들림이 느려지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 펜듈럼은 소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죽은 펜듈럼, 소멸한 펜듈럼은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 패션, 고대 무기, 로마의 다신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가치, 이념, 도구, 문화가 전부 다 죽은 펜듈럼인 겁니다. 결국 모든 펜듈럼은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얻어서 그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에너지를 빨아먹는 펜듈럼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 트랙에서 딱 떼어내서 완전히 낯선 펜듈럼 그 그룹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제 최악, 따분하고 우울한 일생이 되는 겁니다.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괴로워하죠. 이 사람은 그 펜듈럼한테 에너지를 계속 뺏기는 겁니다. 이 파괴적인 펜듈럼은요, 뭐 엄청 먼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로, 혹은 각종 미디어 매체로, 혹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운명을 골라 잡는 걸 지금까지 방해해 왔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왔죠. 우리는 이 운명은 정해졌다는 펜듈럼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람 운명은, 팔자는 정해져 있다는 그 펜듈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믿기 힘들어합니다. 이 펜듈럼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탈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시하면 됩니다. 저자는 선택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거부하기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이 펜듈럼과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귀한 에너지만 계속 날아갈 뿐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가족, 이상하게 나만 괴롭히는 상사, 이것들을 싸워서 떼어놓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기를 쓰고 여러분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펜듈럼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아갈 때 주로 사용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이죠. 여러분의 두려움이 뭐든 간에 특정 펜듈럼하고 딱 연결되면 이제 그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뽑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시고요. 그냥 담담히 지나쳐 가세요. 회피가 아니라 무시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아니까요. 다만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직장 동료나 상사 누가 되었든 듣기 싫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매번 자리를 막 박차고 나가서 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항하든 방어하든 어쨌든 전부 에너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펜듈럼과 싸우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펜듈럼 게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저자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은 단지 이 게임을 하는 척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스스로 딱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관찰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향해 있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로 바꿀 겁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귀찮은 상황, 짜증나는 상황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보세요. 펜듈럼이 여러분을 흔든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상에서 진짜 온갖 펜듈럼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꺼이 참여하는 척하는 능수능란함만 갖춘다면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 사사로운 것들에 다 써버리는, 다 뺏겨버리는 일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그 모든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 전에,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해서 인생 바꾸기 전에 먼저 이 펜듈럼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먼저인 이유죠. 폭풍 후부터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울 겁니다. 펜듈럼의 영향 아래에 놓이는 걸 피하고 이 펜듈럼을 여러분 목적에 맞게 고의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거부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요해졌다면 원하는 인생 트랙을, 여러분이라는 파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서 일으킬 수 있어요. 바로 내일 2부에서 이 성공 물결에 올라타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인생 바꾸고 싶은데,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성공한 사람들, 동기부여 강사, 교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엄청나게 들어도 뭔가 본질을 모르겠다, 이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클래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제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